김형주 의원님,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넨 덕담 중에 아까 제가 설명했던 부분, 좋은 대통령으로 남아달라. 자, 이게 좀 의미심장합니다. 뭔가 자전적인 표현 같기도 하고, 나는 좋은 대통령으로 남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을 또 기대감으로 대통령 당선인에게 표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윤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과정이나 국정농단 수사를 하면서 그 당시의 대통령의 문제, 문고리 권력의 문제, 왜 탄핵이 되었는가를 너무 소상히 알 수 있는 위치, 아마 그것 속에서 본인이 결정한 게 청와대를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청와대의 구조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명예회복도 명예회복이지만 본인처럼 탄핵당하는 대통령의 역사가 이어지기를 원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반성의 성찰의 차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여야를 떠나서 앞으로 이제 좋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냐. 그런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 개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열린 어떤 그 윤 당선인이 생각하는 수평적 비서진과의 커뮤니케이션, 민간 협력, 소통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실제로 문재인 정부도 결과적으로는 광화문 시대를 열지 못했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시대 변화와 눈높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야말로 어떤 그 윤 당선인으로서는 그것을 곱씹어야 되는 뭐 명예회복도 좋고 개성도 좋지만 다시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그런 노력도 배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아까 메시지에 대한 뜻. 네. 그 메시지에 대한 뜻은 본인이 잘못된 길을 간 부분에 대한 성찰의 의미도 있다고 자전적 생각합니다. 성찰. 그래서 당신은, 나는 이렇게 탄핵당했지만 당신은 탄핵당하지 말라는 어떤 선배 정치인, 선배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덕담도 저는 있다고 보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 새 정부가 잘 되는 것이 꼭 뭐 국민의 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잘 되는 그런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선의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전주혜 의원님, 사소한 질문인데 네. 대통령 당선되면 잠이 잘 안 옵니까, 실제? 당선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무거운 책임감을 당연히 느끼시겠죠. 실제로 좀 잠을 요즘 못 이루세요? 뭐 아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5월 10일 그 취임이 다가오고, 그러니까 어제 그 자리에서도 오히려 대통령 당선이 되고 나니까 잠이 잘 안 온다. 예, 더욱더 어떠한 그런 박 전 대통령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런 걸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그 윤 당선인이 정말 개인적으로 굉장히 소탈하시고 또한 본인이 감정을 숨기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처음 만난 자리에서도 면목이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이거는 수사는 수사고 인간적인 면에서 미안한 건 미안한 거고, 뭐 저도 재판을 해볼 때도 중형을 선고할 때는 정말 인간적으로는 사실 안 됐다는 그 생각이 판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당선인께서는 정말 일 잘하는 대통령, 그리고 제가 가장 유세장에서 가장 제가 좋아했던 단어는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마지막 그 마무리 말씀이 정직한 대통령, 정직한 정부가 되겠다. 저는 그 말씀을 실천할 걸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역사에 어떤 대통령으로 남을까, 사실 당선인이 지금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그런 부분이겠죠. 이제 그런 면에서 당연히 여러 가지 또 생각도 많으시고 또한 뭐 걱정되시는 부분도 있고, 또 그거를 또 누구하고 속 터놓고 상의하기가 위로 올라갈수록 쉽지는 않잖아요. 당연히 대통령이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외로운 자리가 되다 자기 고민을 상의할 만한 사람이 사실 마땅치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정말 고독하고 외로운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잠이 잘 안 오실 것 같습니다. 뭐 예컨대 친한 선배 대통령이 있으면 전화해서 선배, 그 대통령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나 요즘 잠 안 오는데
이런 어떤 개인적인 고민도 토로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어떤 그런 인간적인 고민을 막상 터놓을 사람도 쉽지 않다. 그러니까 저 장면은 그 대통령의 무게를 경험해본 두 사람의 네, 어떤 그렇죠. 교감이었다라는 네, 설명. 네. 전규 의원님요. 잠이 안 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저는 잘 자신 것 같습니다. 잘 잠- 주무신 것 같은데 잘 주무신 것 같다. 사진 보면 얼굴이 더 좋아졌거든요. 예. 그래서 잠은 더 잘 주무시는 게 아닌가 이런 거 싶고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저런 말씀을 하신 거는 본인 감정을 꾹꾹 눌러서 한 말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지금 대통령 당선인한테 해줄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서 많이 꾹꾹 눌러 담았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전주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윤석열 당선인께서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이 장면만 봐도 도대체 무엇이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것인 저는 의문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그 박영수 특검에서 수사팀장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의혹들을 파헤치고 모든 의혹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적용을 검토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실제로 탄핵을 이끌어냈고 결국에는 징역 22년이라는 중형을 이끌어냈는데 이것이 대통령 사면 이후에 본인이 찾아가서 이런 그림을 만드는 것 자체가 법과 원칙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자기 부족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양한 의견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대통령의 무게, 두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두 분만이 알 수 있는 공통점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대화를 이제 꺼낸 거죠. 잠이 잘 안 온다 그런 의미다. 라는 이야기도 좀 들려드리고 있고요.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을 할 건가 말 건가는 현안과 관련된 궁금증입니다. 유영하 변호사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취임식에 건강이 허락하시면 참석을 해달라고 정중하게 당선인께서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대통령께서 가능한 한 노력하겠다. 하지만 지금 현재 건강 상태로서는 조금 자신이 없는데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노력해서 가능한 한 하여튼 참석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재명 기자, 건강 상태가 솔직히 좋지는 않은데 이런 표현도 있었어요. 하지만 가능하다면 취임 때 참석하도록 노력하겠다. 이게 지금 메시지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흔쾌한 답은 아니었죠.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보다 좀 흔쾌한 답. 그러니까 내가 참석하는 게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된다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에 대해서 축하 인사를 반드시 하고 싶다. 이렇게 좀 더 흔쾌한 답을 원했을 텐데 이제 어제 답변은 지금 건강 상태로는 참석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시간이 좀 있으니까 노력해서 하여튼 가능한 한 참석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글쎄요 어제 확답을 했다가 보기 참 어려워졌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려면 다시 좀 더 노력이 좀 필요한 상황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아니, 들어서 혹시 뭐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 당연히 가야죠 라고 하면 사실은 취임식 때 올 건가 말 건가를 두고 관심사는 좀 낮은데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확답은 못하지만 가능하면 가겠다. 올까 안 올까를 좀 궁금해하다가 취임식에 딱 나타나면 극적이잖아요. 극적 효과를 위해서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간에 이제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과와 명예회복 거기에 또 하나 붙이자면 박정희 전 대통령 얘기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국정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배우고 있다, 학습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란 이유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박정희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메시지를 다 내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조금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좀 아쉬움이 남을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하나 싶고 또 하나 제가 좀 아까 전에 나온 얘기 중 반론을 좀 펴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민주당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진보 진영에서 어제의 사과를 국정농단 내지는 탄핵에 대한 부정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문제는 만약에 그게 맞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하는 것은 그냥 사과의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지금까지 어쨌든 영화에 몸 됐었고 오랫동안 고생했으니까 뭐 면목이 없다 죄송하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사법적 조치를 중단한 건 사면권을 행사한 겁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권을 행사하면서 국정농단과 탄핵을 부정한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건 정치행위와 사법행위를 분리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행위 자체를 어떻게 보면 초월한 그런 헌법적 배려를 한 이유가 정치적 통치 과정 속에서 뭔가 뭐 국민 통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더 큰 대의가 있을 때 사법권을 중단시키라는 것을 대통령이 준 거죠. 당선인은 마찬가지의 권한을 갖고 지금 정치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대통령 당선인이
사면권이 돼서 사면이 돼서 지금 사저에 나와 있는 대통령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뭐 국정농단이라든지 아니면 탄핵에 대한 부정이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뭐 지나친 정치적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흔히 억가라고 했죠. 억지로 굉장히 비판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사면권이 부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은 당선인이 만나서 대통령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화해 과정이다 보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양한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